안녕하세요. 펭귄 집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건 대비 보정인데요. 저희가 채색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명도입니다. 이 명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그림의 분위기나 연출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명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에 그림을 마무리할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보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대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대비란 밝기가 다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으로 밝은 색이 더 밝게, 어두운 색이 더 어둡게 보이게 하는 현상이에요. 두 그림을 보았을 때 중앙에 있는 이 회색 네모가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어둡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이 배경을 꼽으면 같은 명도 값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건 대비에 따른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제가 가져온 그림은 카라바조의 명화인데요. 카라바조의 명화는 극적인 대비감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그림을 보았을 때 1차 광원을 강하게 사용하여 색판사나 환경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극적인 대비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극적인 대비감은 긴장감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명화도 카라바조의 명화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극적인 대비감을 준 두 명화와 달리 반사광이나 환경광이 좀 더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1차 광원, 즉 주광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부랑 2차 광원, 한번 지면이나 피부에 반사가 되어서 올라오는 반사광이 적당한 대비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적당한 대비감이 사실적인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1차 광원으로 강한 대비감을 주었을 때 극적인 무드를 연출하게 되어 긴장감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2차 광원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적당한 대비감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대비감은 저희에게 좀 더 부드러운 따뜻한 인상을 전달해주는 거죠. 제가 일부러 대비감을 약하게 하여 비교적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분할법과 십자 영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분할법이란 사진이나 예술 분야에서 화면을 가로와 세로로 3등분하여 주요 피사체를, 즉 주제부를 말하는 거예요. 선의 교차점이나 교선에서 배치하는 구도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3등분을 했을 때 거의 시선이 이런 식으로 집중이 되거든요. 이때 교차점 있잖아요. 이 3분할법으로 나눴을 때 이 교차점이 시선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교차점에 인물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이 십자 영역에서 중앙에 인물을 배치하여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에 따라서 주제부를 이 3분할법을 기준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 영역은요, 여기 십자잖아요. 말 그대로 요 모양을 말하는 건데 십자 영역은 이 주제부 위치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요 인물은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십자 영역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십자 영역을 기준으로 색 변화나 대비감의 변화를 강하게 주어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제가 3톤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바꿔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이 주제부 얼굴을 기준으로 이 면부가 쪼개진 영역을 십자 영역을 지키면서 만들어주고 있죠. 이 십자 영역을 기준으로 색 변화나 대비의 변화를 강하게 주어서 시선을 안쪽으로 몰아주면서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톤으로 나누는 연습을 요즘에 수강생분들한테 과제로 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수업에선 이런 밸류에 대한 디자인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론을 그림에 적용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부터 살펴보시면요. 이 하체에 있는 대비감을 약하게 주었어요. 빛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체 쪽에는 대비감이 약하게 들어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상체 쪽에 이제 어둡게 명도가 들어가면서 대비감이 좀 더 비교적 강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얼굴 쪽에 시선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십자 영역을 기준으로 제가 색 변화랑 명부가 쪼개지는 영역을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보라색 톤도 이 십자 영역을 기준으로 주제부 쪽으로 몰아지도록 설정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십자 영역을 기준으로 명부에 대한 면 쪼개짐이나 색 변화를 줌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있죠. 만약에 이 보라색 톤이 십자 영역 바깥에 너무 많이 배치를 하게 되었을 때 그림이 전체적으로 산만해질 수 있거든요. 어떤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웬만하면 지켜주면서 색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연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은 아닙니다. 요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 영역을 기준으로 인물을 배치해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물이 하나인 일러스트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앙에 배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포인트 컬러를 사용을 할 때 십자 영역을 기준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여기 머리에 들어간 포인트 컬러랑 가위 아래에 있는 이 포인트 컬러랑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장식의 포인트 컬러도 이 십자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죠. 만약에 이 십자 영역 외에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림이 전체적으로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톤의 변화가 강한 애들을 십자 영역 안에서만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 이 인물의 포인트 컬러가요, 이 십자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 신기하죠? 만약에 십자 영역 외에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요,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산만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세 개의 변화를 다양하게 주고 싶으시다면 이 십자 영역 안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비 보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제부를 강조하려면 십자 영역을 기준으로 대비를 높여 주어야 가독성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인 메뉴에서 레이어 들어가신 다음에 신규 색조 보정 레이어에서 밝기 대비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비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비량의 수치값을 높여주시면 자연스럽게 대비가 강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마스크를 눌러준 상태에서요, 십자 영역에만 대비량을 높이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선택 영역 이렇게 주제부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선택 범위 이외의 지우기를 눌러주시면은 십자 영역을 제외하고 원래 톤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독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그리게 되면은 너무 부자연스럽게 남기 때문에 마스크 선택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은 에어브러시 같은 걸로요, 이렇게 풀리고 있죠.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한 번 더 주제부를 강조시키고 싶다 하면요, 곱하기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가장자리 부분의 대비량을 어둡게 눌러줌으로써 줄여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가장자리 부분의 대비량을 줄여주고 있죠. 어둡게. 너무 강하다 싶으면 불투명도 줄이시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시선이 어둡게 눌러진 그라데이션 때문에 한쪽으로 시선을 몰아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요. 시선의 흐름을 주제부 쪽으로 한 번 더 당겨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대비량을 조절할 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이런 대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고 인체에서 회색까지 다양하게 이론으로 그리고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